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케팅 기론 17장 IMC Integrated Marketing Communications 그리고 디렉트 마케팅 IMC와 디렉트 마케팅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IMC와 직접 마케팅 먼저 IMC는 통합적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의 약자죠.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는 4P 중에 마지막 P인 프로모션이에요. 그래서 PPPP가 4개가 있는데 Product, Price, Place, 그 다음 프로모션이란 말이죠. 프로모션이 다른 말로 커뮤니케이션이고 또 다른 말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이고 뭐 이렇게 속칭 마컴이라고도 보통 말하고요. 자, 어쨌든 이 마컴이 바로 프로모션인데 MC죠, MC. MC는 MC인데 통합된 MC. 통합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뭐가 통합되느냐?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에 일반적으로 5가지의 요소가 있다고 하는데 그 5가지의 요소가 일관되게 통합된다는 뜻이에요. 그 5가지가 뭐죠? 광고, PR, 판촉, 영업, 그 다음 직접 마케팅. 요 5가지가 일관되게 조정되고 통합된다. 이런 개념이 바로 IMC죠. 자, 커뮤니케이션 프로세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소스, 발신자부터 리시버, 수신자까지 있죠. 중간에 메시지를 인코드해서 자, 발신자의 뜻을 인코드해서 메시지로 담습니다. 그 다음에 그 메시지를 리시버가 읽어요. 읽어서 이해하는 단계가 바로 디코드죠. 그죠? 그 다음에 리시버는 그 메시지를 보고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게 바로 리스판스고요. 그 반응을 발신자가 보고 이해하는 방식이 바로 피드백이에요. 그래서 수신자가 자, 어떤 태도를 보였다. 그래서 발신자가 저 태도를 보니 내 메시지가 이렇게 잘 전달되었구나 라고 느끼는 것이 바로 피드백이라는 거예요. 피드백이 수신자의 반응이라기보단 발신자의 해석이라는 점이 그 점을 혼동하지 마십시오. 가운데 노이즈란 부분이 있네요. 노이즈는 나의 메시지가 발신자에서 수신자로 제대로 전달되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요소들이에요. 그래서 노이즈가 적을수록 메시지가 잘 도착하겠죠. 네, 간단한 사례를 들어봤어요. 발신자가 수신자한테 사랑하는 마음을 전달하고 싶어요. 그래서 I love you 라는 메시지로 수신자한테 보내는 거죠. 이런 이야기였었고요. 이런 거를 커뮤니케이션 프로세스 중에 거시적인 프로세스라고 그래요. 넓게 본 거니까 거시적인 프로세스. 자, 인코딩과 디코딩. 그쵸?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코딩은 발신자가 자신의 아이디어를 부호로 변환하는 과정. 이 부호라는 말이 사실은 메시지죠, 메시지. 내가 수신자,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호로 변환한다. 부호가 이때는 이제 I love you라는 문자겠죠. 그걸 바로 부호로 얘기하는 건데 어쨌든 그런 거를 인코딩이라고 하고요. 디코딩은 여기서 말하는 또 부호는 I love you라는 문자죠. 문자를 의미로 받아들이는 과정, 그거를 디코딩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피드백, 그렇죠? 리스판스를 보고 피드백을 하는 거죠. 발신자 해석이에요. 자,
I love you 라는 편지를 보고 얼굴이 빨개졌다. 뭐 이를테면 그렇다면 그게 반응이고 빨개진 얼굴을 보고 아하 내 편지를 뭐 좋아하는구나. 좋아하는구나. 부끄러워하는구나. 이렇게 발신자가 그렇게 느꼈다면 그게 바로 피드백인 거죠. 발신자의 해석이에요. 그거를 피드백이라고 합니다. 자, 노이즈. 수신된 메시지나 피드백을 왜곡함으로써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외적인 요소들이에요. 만약에 I love you란 말을 말로 했는데 너무 시끄러워서 들릴 수가 없었다. 그렇다면 그 시끄러움이 노이즈고요. 편지에 썼는데 비가 와서 편지가 젖었다면 젖어서 안 보였다면 그 비가 노이즈고요. 그런 식이에요. 효과적인 전달을 방해하는 요인들. 자, 세 번째는 프로모션의 요소, elements. 자, 프로모션은 말씀드렸듯이 커뮤니케이션과 같은 말이고요. 커뮤니케이션은 마케팅 커뮤니케이션과 같은 말이고요. 이게 바로 4P의 마지막인 프로모션이죠. 5가지가 일반적으로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5가지로 봐요. 몇몇 학자들은 이제 디렉트 마케팅을 빼고 보는 경향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5가지로 봅니다. 그 5가지가 바로 광고, 영업, 바로 인적 판매죠. PR, Public Relations, 판매 촉진, 우리말로 좀 짧게 판촉, 그 다음에 디렉트 마케팅. 이렇게 5가지를 봐요. 용어, 인적 판매, 영어로 Personal Selling, 개인 또는 집단의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고안된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대면 상황, face to face 상황에서 수행되는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을 말합니다. PR, 고객, 잠재 고객, 주주, 공급자, 종업원, 기타 대상. 주로 스테이크홀더라고 하죠. 이런 말들을 스테이크홀더. 우리 회사와 관련된 다양한 사람들, 수많은 공공적인 공중들, 수많은 사람들, 우리 회사와 연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회사에 대해 좋게 느꼈으면, 좋은 감정을 가졌으면, 좋은 의견을 가졌으면, 좋은 신념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하는 커뮤니케이션이에요. 홍보. 자, 홍보는 지금 인적 판매 PR 얘기하는데 홍보는 PR에 속하는 기능이에요. PR에 속하는 기능인데 이게 따로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됐네요. 자, PR에 속합니다. 홍보는 publicity. 조직, 제품, 서비스에 대한 비인적이고 간접적 유료인 간접적 유료 indirectly paid. 간접적 유료라는 말이 썩 잘 와닿진 않네요. 그죠? 일반적으로 홍보는 무료라는 말을 원칙적으로 무료라는 말을 많이 하죠. 간접적 유료라는 얘기는 사실상 무료란 뜻하고 비슷한데 홍보를 하려면 홍보 자체에 돈이 드는 건 아니죠. 이를테면 언론 홍보라면 어떤 기자한테 뉴스를 제공해서 그 뉴스가 신문에 실린다면 그건 사실상 무료지만 뭐 기자간담회라도 한다면 기자간담회를 하려면 호텔 빌려서 기자 초청하고 식사비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식사라도 차려서 점심 식사를 대접해야 되는데 그건 무료인가요? 그건 유료잖아요. 그러니까 indirectly paid란 말이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상은 무료지요. 예. 홍보 자체, PR 자체가 그냥 무료인 활동이라고 말하는데 사실 모든 게 무료인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indirectly paid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판촉, sales promotion, 판촉. 사세요. 지금 사세요. 판매 촉진 있죠. 단기. 구매에 대한 관심이에요. 구매. 딴 관심이 아니고 구매하시라. 지금 사시라. 그게 판촉이죠. 자, 그 다음에 디렉트 마케팅. 디렉트 마케팅은 주문처럼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지만 어쨌든 타겟 오디언스가 어쨌든 이 커뮤니케이션의 대상이 우리 제품이나
어쨌든 우리 제품 관련된 어떠한 것도 좋아요. 어떠한 반응을 하게 이끄는 거예요. 반응. 매장에 오게 하거나 사이트에 방문하거나 이름을 남기거나 반송 엽서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거나 쪽지를 남기거나 문자를 보내거나 카톡을 보내거나 어쨌든 간에 어떠한 반응, 단순히 보는 게 아닌 내가 알 수 있는 어떤 반응을 보여라 하는 마케팅이에요. 이 반응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직접 주문도 있겠죠. 예를 들면 G마켓에다가 주문하는 것도 반응이죠. 이런 주문을 한다면 직접 이제 사는 활동이 되기 때문에 이제 주문에 중심을 두는 거는 마케팅 채널 관점에서의 직접 마케팅에 가깝다고 할 수 있고요. 주문이 아니고 그냥 단순히 소통을 위한 단순히 그냥 우리 회사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그런 걸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인지도 증대를 위한 이런 걸 수도 있고요. 어쨌든 주문 외에는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방법들이 있잖아요. 이런 뜻으로 우리가 반응을 요구했다면 그리고 고객이 그거에 대해 반응을 했다면 이거는 이제 커뮤니케이션 쪽으로서의 디렉트 마케팅이죠. 그래서 디렉트 마케팅은 두 관점이 있다는 거예요. 채널로서의 관점과 즉 마케팅 채널로서의 관점과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으로서의 관점 두 가지예요. 물건을 팔리는 데 방점을 두면 채널 쪽, 그 다음에 소통 쪽에 방점을 둔다면 커뮤니케이션. 자, IMC 프로모션 믹스를 개발해 봅시다. 프로모션 믹스가 몇 개였죠? 아까 5가지였죠? 광고, PR, 판촉, 직접 마케팅, 영업. 프로모션 믹스를 개발함에 있어서 따져봐야 할 요소들이에요. 자, 첫 번째, 타겟 오디언스. 누구냐? 누구한테 말하려고 하느냐? 누구한테 말하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광고를 할 건지, 판촉을 할 건지, PR을 할 건지, 영업을 할 건지, 직접 마케팅 할 건지 결정될 수 있죠. 그건 누구냐? 최종 소비자냐? 아니면 이마트냐? 아니면 다른 도매상이냐, 소매상이냐? 아니면 G마켓이냐?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는 거죠. 두 번째, 그 제품이 지금 어떤 기냐? 도입기냐? 그럼 광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PR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쇠퇴기야? 그러면 쇠퇴기면 할 게 별로 없군요. 머추리티, 성숙기야? 그렇다면 뭔가 좀 판촉이 필요하겠는데, 이런 식으로 제품 수명 주기에 현재 어떤 단계에 있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도구를 쓸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제품 특징이에요. Product Characteristics. 제품이 어떤 특징을 갖느냐? 자, 기술적으로 복잡한 제품이냐? 그렇다면 설득해야 되고 기술적으로 어려운 제품이라면 라디오 광고 20초짜리로 가능해요? 안 되죠. 너무 짧아요. 이럴 땐 잡지나 신문, 인터넷 등으로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리스크가 큰가? 즉, 가격이 좀 비쌀 때, 재무적 리스크라는 게 비싸다는 거 아니에요. 꺼려지는 게 많을 때, 특히 거부감이 있을 때 적합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도구는 바로 영업이죠, 영업. 사람이 낀다는 거는, 그죠? 광고나 PR처럼 사람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개입된다는 것 자체가 그 제품을 사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거부감이 크다는 거예요. 그 거부감을 영업사원이 풀어주라는 거예요. 즉, 영업사원이 설득이 필요하다는 거죠. 즉, 어떤 objection, 어떤 구매를 꺼리는 그런 마음을 풀어주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을 때 영업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즉, 리스크가 크다는 게 비싸거나 사회적으로 꺼려지거나 심리적으로 꺼려지는 제품일 때는 영업사원이 훌륭한 역할을 해낼 수 있다. ancillary, 보조 서비스. AS가 많이 필요한 경우, 그런 경우엔
판매자의 명성을 높여줘야겠죠. 어떤 광고도 좋을 테고요. 예, 어떤 이미지 광고일 수도 있고요. 판매 후 한 번 딱 사고 띡 하는 제품이 아니라 판매 후에 꾸준히 돌봐주어야 할 A의 후속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한 서비스라면 판매자의 명성을 높여주는 그런 활동이 필요하겠다. 구매 의사결정 단계상에 지금 어떤 단계에 있느냐도 어떤 커뮤니케이션 도구를 쓸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현재 지금 구매를 준비하고 있는 상태인가? 실제 구매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인가? 아니면 구매를 한 단계인가에 따라서 말이죠. 이 표를 보시면 재밌죠? 구매하기 제일 먼저 해야 될 거가 효과가 좋은 거, Importance of Promotional Tool. 가장 중요성이 높은 게 까만색이네요. 제일 왼쪽에서, 그죠? 뭐예요? 광고죠. 사람들이 모를 때 구입하기 전에는 광고 때려줘야죠. 광고 때려줘야 돼. 처음에. 그러면 사람들이 알게 되죠. 또 그 다음 중요한 게 홍보네요. 홍보가 아니라 PR. 그 회사에 대해 언론 노출도 많고 잘 알려지고. 세 번째는 판촉. 판촉은 처음엔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알려지지 않았을 때. 그렇죠? 물론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니지만 실제 구매 시점에서 더 중요해지죠. 그 다음 제일 중요하지 않은 게 영업이에요. 영업은 아직 그 제품에 대해서 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상태에서는 영업은 그리 중요하지 않고 잘 보이지도 않고 그렇죠. 영업은 실제 그 제품을 관심이 아주 커져서 그 사람을 컨택하고 나서 영업은 솔직히 그렇죠. 구매 단계에서 영업사원을 만나게 되지 구매 훨씬 전 단계에서 영업사원을 만나게 되는 경우는 많지 않죠. 그래서 처음엔 영업사원의 중요성이 그리 높지 않다가 구매 단계로 왔을 때 딱 보세요. 영업이 제일 중요하죠. 영업은 사람을 구매하게 해줘요. 그런 역할을 하니까 중요하다는 거예요. 파란색이 제일 중요하게 올라갔네요. 그 다음 중요한 게 빨간색이에요. 판촉. 1+1 50% 할인. 중요하죠. 사는 단계에선. 우유를 살라고 하는데 요구르트가 막 3개가 붙어 있어요. 좋은 요구르트가. 사고 싶죠. 자, 세 번째는 퍼블릭 릴레이션. 좋은 평판이에요. 좋은 평판. 그 다음에 실제 광고는 사게 만들진 않죠. 사는 단계에선 중요하지 않죠. 사기 전에 갖고 싶다, 먹고 싶다. 광고는 그렇게 만들 수 있지만 사는 그 시점에서 사람을 딱 땡기는 효과는 별로 없죠. 그럼 오히려 사람이나 아니면 어떤가 가격 판촉이나 사은품이나 시식이나 이런 세일즈 프로모션이 더 낫다는 거예요. 사고 나면요. 자, 제 끝을 볼까요? 사고 나면 또 광고가 중요해지는군요. 또 광고가 중요해요. 그 다음 중요한 건 영업사원이 사고 났을 때 굉장히 비싼 물건을 샀을 때 영업사원들이 전화를 다시 해서 그 구매 활동에 대한 강화 활동을 해준다면 아유 정말 잘 사셨어요. 다음에도 그 사셔야 되고 정말 좋네요. 잘 어울리세요. 그럴 수도 있고요. 정말 좋은 거 사셨습니다. 예, 정말 좋은 제품 사신 거예요. 하면서 계속 설득이 아니라 강화죠. reinforcement. 강화를 해주면 물건 산 뒤에 환불을 안 한다든지 아무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되죠. 그 다음 판촉은 힘이 쭉 빠지네요. 그래도 아직까지 힘이 남아있는데요. 네, 구매 후에도 여기서 말하는 건 판촉과 디렉트 마케팅이 함께 있군요. 자, 그 다음 퍼블릭 릴레이션. 공공관계 PR은 이제 힘이 쭉 빠졌네요. 물건 산 뒤에는 별로. 이 그래프가 주장하는 바이죠. 예. 이건 무슨 유일한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런 견해도 있다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본인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채널 전략,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채널 전략도 무시할 수 없다는 거지요.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얘기를 하고 있지만 채널 전략도 무시할 수 없어요. 우리가 광고를 하는 이유와 푸시,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커뮤니케이션은요, 소비자 대상의 커뮤니케이션도 있지만 사실은 물건을 팔기 위해서
중간상, 즉 인터미디어리를 대상으로 한 그런 커뮤니케이션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마트를 대상으로 한 커뮤니케이션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홍판촉, 그죠? 이를테면 아니면 뭐 대리점이나 슈퍼마켓 같은 데서 이렇게 소위 밀어내기 판매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푸시죠. 지금 말하는 푸시. 푸시의 커뮤니케이션 오디언스는, 타겟 오디언스는 채널이죠, 채널. 최종 소비자가 아니에요. 우리 것 좀 가져가 진열해줘. 우리 것 좀 팔아줘.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푸시 전략이고. 풀은 뭐예요? 풀은 푸시가 아니라 네, 중간상한테 우리 것 좀 취급해. 우리 것 좀 많이 팔아줘. 우리 많이 팔아주면 뭐 저기 더 좀 보너스 더 줄게. 이런 게 푸시라면, 풀은 고객한테 우리 걸 사고 싶게 만드는 거죠. 매력적인 광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세일 안내 광고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고객이 이거 더 없어요. 아 이거 좋은데 고객이 찾으면 결국은 소매상은 물건을 놓기 마련이죠. 그렇죠? 허니버터칩이 없으면 허니버터칩을 계속 찾겠죠. 그럼 소매상이 어떻게든 갖다 놓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 건 똑같죠. 그러니까 허니버터칩은 풀 전략을 쓴 거죠. 그렇죠? 푸시는 제조업자가 아래로 푸시해서 밀어내기식 판매를 한다면, 풀은 맨 밑에 있는 컨슈머가 허니버터칩 좀 갖다 놓으세요. 왜 없어요? 사고 싶은데. 그러면 또 리테일러는, 홀세일러는 허니버터칩 그럴 테고, 또 도매상은 혜태 제거에다가 허니버터칩을 좀 빨리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하겠죠. 이런 식이 풀이 되겠죠. 푸시와 풀의 차이였고요. 자, 그 다음 IMC 프로그램 개발. 모든 전략적 활동은 계획, 실행, 평가. 여기도 보이시죠? 뒤로 Planning, Implementation, Evaluation. Planning, Implementation, Evaluation. 모든 활동은 이렇게 세 단계로 되죠. Plan, Implementation, Evaluation. 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IMC 프로그램 개발이에요. 자, 누구에게 알릴까? 누구에게 알릴까? 두 번째, 우리 프로모션의 목표는 무엇인가? 이 프로그램에 쓸 수 있는 예산은 얼마인가? 우리는 어떤 종류의 프로모션을 사용해야 할 것인가? 그 다음, 어디에 우리 프로모션이 나갈 것인가? 언제 우리 프로모션을 내보낼 것인가? 이런 거죠.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먼저 타겟 청중 알아내기. 가만 구매자 집단을 파악해야죠. 이 사람들한테 알려야겠죠. 두 번째, 프로모션 목표 구체화. awareness, 인지, interest, evaluation, trial, adoption. 저는 이건 그냥 아이에타 이렇게 외워요. 뭐 이건 이 정도면 많이 쓰이는 말이니까 프로모션 목표로서 한번 외워두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이에타, awareness, interest, evaluation, trial, adoption. 근데 5단계지만 더 짧게 할 수도 있어요. 아이다. 그러니까 AIDA, attention. 여기는 awareness가 아니고 attention이에요. 아이다에선 attention, interest, desire, action. 여기 안 써놨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attention, interest, desire, action. 그래서 AIDA. 그래서 아이다 라고 말해요. 이 아이에타랑 굉장히, 그러니까 아이에타 못지않게, 아니면 더 많이 쓰이죠. 아이다가 더 유명해요. 아이다 모델이. 그래서 attention이 목표냐, interest가 목표냐, desire가 목표냐, 아니면 action이 목표냐. 근데 실제 프로모션 목표를 구체화할 때 뭐 하나를 딱 찍어서
어웨니스가 목표로 한다. 그러면 어웨니스 목표로 한 프로모션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인터레스트 목표로도 하나 하고, 이벨리에이션 하나 하고, 트라이얼 하나 하고, 어답션 한번 한다면 프로모션을 4번, 5번 해야 되네요. 그렇게 할 수 없겠죠, 그렇죠? 뭐 대기업 돈 뭐 무지무지 많은 회사는 몰라도 일반적인 영세 중소기업이나 그런 데는 그런 식의 프로모션은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5개를 다 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 이번 광고의 목표는 인지다. 그리고 이번 광고의 목표는 트라이얼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할 수 있겠지만 5개를 다 한다는 건 말도 안 되고 안 되죠. 근데 5개를 다 하는 거 못지않게 어리석은 거는 이 5개를 한꺼번에 포괄하는 광고를 만드는 거예요. 인지, 관심, 평가, 첫 구매, 어답션, 이 5가지 모든 것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광고를 만들겠다. 이건 진짜 욕심이에요. 예. 해본 분들은 알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 예. 그래서 하나의 타겟을 정해서, 자, 관심 증진이다. 이번에는 어쩔 수 없다. 그러면서 뒤까지 좀 덜 가더라도 일단 크게 어웨니스와 인터레스트를, 그 다음에 이벨리에이션 정도까지 키워놓은 다음에 그 다음 트라이얼이나 어답션을 이끄는 광고를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트라이얼이나 어답션은 트라이얼을 한 사람이 어답션을 하는 거니까, 예, 트라이얼 쪽에 맞춰놓으면 자연적으로 제품이 좋으면 어답션 쪽으로 가겠죠. 예, 이런 식으로 목표를 구체화하는 거예요. 5개를 모두 한꺼번에 포괄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 3번째는 프로모션, 버짓은 예산이죠. 광고 예산, 프로모션 예산. 프로 마케팅에서 주로 이야기할 때 프로모션이란 뭐 제일 많이 드는 게 광고니까, 광고로 약간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자, 매출 대비 비율, 경쟁사와 유사하게, 가용 예산, 있는 돈 쓰기, 그러니까 남은 돈 있죠. 목표 및 과업. 자, 매출 대비 비율 무슨 얘기인가요? 영업팀의 김상무 2016년 얼마 벌 것 같아? 네, 100억 벌 것 같습니다. 그래? 100억 벌 것 같아? 그래, 그럼 마케팅 비용 20억 쓰자. 이런 거죠. 앞뒤가 안 맞다고 주장해요. 필립 코틀러 같은 분들은. 아니, 커뮤니케이션은 선행해야지 왜 매출에 후행을 해? 인과관계가 돼야지, 원인 결과가 돼야지 왜 결과 원인이 돼? 그래서 이러한 방식, 이러한 접근 자체가 로지컬하지 않다. 이렇게 비판을 많이 해요. 필립 코틀러 같은 연구자들은, 학자들은. 그래서 이게 아니라, 자, 20억을 투자해서 20억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든 110억 어떻게 해보자, 아니면 100억 어떻게 해보자. 그러니까 마케팅 비용을 먼저 이야기한 다음에 이 비용을 써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성과를 이야기해야지. 왜 예상 성과를 먼저 이야기하고 그거에 맞춰서 마케팅 비용을 잡냐고요. 이런 거는 옳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가장 많이 쓰이기도 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뭐 경영자나 재무관리자들은 이런 법을 좋아하거든요. 돈도 못 벌면서 무슨 마케팅 비용을 이렇게 많이 쓸 수가 있겠어. 그죠? 그러면 어쨌든 그런 재무관리자나 기업 사장들은 법만큼 쓴다. 뭐 이런 게 이제 습관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선투자라는 걸 선뜻, 광고의 선투자성을 애써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죠. 자, 2번째. 경쟁사와 유사하게 LGU 플러스 18%, KT 17%, 그래? 우리 SK도 뭐 한 18% 쓰자? 뭐 이렇게 비슷하게. 이것도 좀 반대하는 사람들이, 반대하는 학자들이 많죠. 가용 예산? 주머니 돈 있으면 쓰고 없으면 쓰지 말자. 통장에 돈 남았냐? 네. 그래, 광고하자.
이런 것도 문제가 크다는 거죠. 아니, 광고는 다시 말씀드리면 투자예요, 투자. 비용이 아니라고요. 비용이 아니에요. 투자기 때문에 선행해야 돼요, 선행. 예. 근데 돈 없다고 광고 안 하면 물건이 더 안 팔려요. 더 안 팔리면 돈이 더 없어. 더 없으면 광고 더 못해. 또 광고 더 못하면 광고 더 못하면 물건 더 안 팔려. 물건 더 안 팔리면 매출 더 떨어져. 매출 더 떨어지면 돈이 더 안 생겨. 돈이 더 안 생기면 광고 또 못해. 이렇게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빠져들 위험이 큰 그런 예산 수립 방법이에요. 자, 이번엔 오브젝티브 앤 태스크 방법이죠. 자, 광고 목표를 세우고 그거에 맞는 태스크를 만들어서 그 태스크에 들어가는 돈을 책정하는 게 오브젝티브 앤 태스크 방법이죠. 오브젝티브는 그러니까 목표죠, 광고 목표. 자, 우리 2016년 목표가 얼마야? 네, 매출 100억입니다. 매출 100억 하려면 몇 개 팔아야 돼? 예, 10만 개 팔아야 됩니다. 10만 개 팔려면 광고를 몇 명이 봐야 돼? 네, GRP 5천만 명이 봐야 합니다. 5천만 명이 보려면, GRP가 아니군요. 어쨌든, 5천만 명이 봐야 합니다. 그래? 연인은 5천만 명이 봐야 합니다. 그래. 그렇게 하려면 어디 들어야 돼? 네, SBS, KBS, 네, 조선일보, 인터넷, 페이스북, 그리고 고객 광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비용이 얼마야? 네, 15억입니다. 그래, 15억 집행해. 15억 써. 이런 식의 방법이에요.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에 맞는 광고 또는 프로모션 도구를 세팅한 다음 거기에 드는 비용을 설정하는 건데요. 넷 중에서는 분명 가장 과학적인 건 맞아요. 가장 논리적이기도 하고요. 제일 낫죠. 하지만 오브젝티브 앤 태스크 방법도 문제가 없는 건 아니죠. 광고를 5천만 명이 보게 할 수 있습니다. 보게 할 수 있어요. 연인원 보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보게 할 수는 있지만 사게 할 수는 없다는 게 문제죠. 광고를 보게 할 수는 있어요. 5천만 명한테. 근데 그 사람이 우리 제품을 살까 안 살까는 광고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광고가 히트를 쳐서 사람들을 아주 매료시켰다면 그 제품은 대박이 날 테고요. 광고는 많이 했는데 사람들이 기억을 하나도 못해요. 전혀 인상적이지 않은 광고야. 오히려 아니면 광고를 해서 저 제품 이미지가 더 나빠졌어요.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5천만 명이 봐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목표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건 이제 안 좋은 시나리오죠. 하지만 이럴 수도 있다는 거는 이럴 수도 있다는 건 위험이지만 그래도 오브젝티브 앤 태스크 방법이 넷 중에선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다. 자, 네 번째, 올바른 프로모션 도구 선택. 광고, 인적 판매, 판촉, PR, 디렉트 마케팅의 조합. 아까 말씀드린 5개죠. Advertising, Personal Selling, Sales Promotion, Public Relations, Direct Marketing. 자, 이번엔 프로모션 디자인이에요. 프로모션을 디자인하는 것은 오디언스, 즉 우리 메시지를 받는 사람들과 커뮤니케이트 하는 메시지 결정을 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그래서 각각의 프로모션 도구로부터의 활동의 결과로 일관된 메시지가 전달되게 된다. 자, 스케줄. 자, 프로모션 스케줄은 PR을 먼저 할까, 광고를 먼저 할까, 아니면 뭐를 먼저 할까? 그래. PR 활동, 퍼블리시티 활동을 먼저 한 후에 그 다음 광고를 넣고, 자, 티저 광고를 좀 한 다음에 본격 광고를 이때 하며, 이때 한 다음에 영업사원을 이때부터 뽑아서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식의 프로모션의 스케줄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지금까지 말한 거는 프로모션 프로그램의 플랜이었어요. 자, 이번엔 실행과 평가, executing and assessing the promotion program. 자,
implementation이죠. 그렇죠? executing이 implementation, 그 다음에 evaluation이죠. 자, 실행. 프로모션 프로그램을 하려면 실행하기 전에 pre-test, 그 다음에 실행하죠. carry out. 실행이 끝났나요? 그러면 evaluation. 어떤 테스트? post test. 그 다음 아하, 해보니까 이게 문제였군요. 문제면 문제가 됐으니 문제된 걸 바꿔야죠. make needed change. 필요한 변경을 실행한다. make needed change.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프로그램 실행과 평가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야기한 게 커뮤니케이션 채널들인데 디렉트 마케팅도 채널에 포함돼요. 이렇게 따로 나와 있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디렉트 마케팅은 두 가지 관점이에요. 하나는 채널, 판매 채널, 사람이 개입하지 않는 판매 채널. 두 번째는 커뮤니케이션. 디렉트 마케팅의 성장. CRM에 대한 관심이 디렉트 마케팅을 성장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인터넷 대중화도 디렉트 마케팅 성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어요. 기여하는데 성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자, 디렉트 마케팅의 가치. 좋은 점 많죠. 상점에 안 가고 쇼핑 가능하다. 여기서 말하는 쇼핑은 이제 물건을 산다면 채널 기능으로 쇼핑이겠지만 우리는 그냥 눈요기 할 수 아이 쇼핑 그냥 막 검색하면서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마치 뭐 어떤 블로그 가면서 블로그가 아니죠. 이제 매장 가서 사질 않더라도 싹 볼 수 있죠. 예. 이런 것도 훌륭한 커뮤니케이션이죠. 두 번째, 디렉트 마케팅은 판매원이 막 저 귀찮게 안 하잖아요. 그죠? 돈도 세이브되고 재밌고 홈쇼핑 그냥 계속 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재밌다고. 그죠? 저도 가끔 사생활 보호. 그죠? 제가 드러나지 않으니까 그죠? 용어 디렉트 오더. 직접 마케팅을 통해 직접 주문하는 거죠. G마켓에 물건 사는 것도 디렉트 오더라고 할 수 있고요. 델 컴퓨터에 전화해서 아니면 델 컴퓨터 웹사이트 들어가서 컴퓨터 사는 것도 그렇고요. 리드 제너레이션. 리드는 영업에 활용하기 위해 잠재 고객의 연락처와 이름을 따는 행위. 따는 행위가 아니라 연락처가 리드고 그거를 따내는 행위, 그거를 만들어내는 행위를 제너레이션, 리드 제너레이션이라고 하죠. 리드가 바로 개인정보예요. 고객의 연락처가 담긴 고객의 간단한 신상 정보로서 영업에 쓰이는 거. 그걸 리드라고 해요. 그 다음 트래픽 제너레이션. 트래픽은 그냥 방문자 같은 거죠. 우리 어떤 무슨 몰 같은 게 있다면 우리 몰에 사람들이 오게 하는 거. 그게 바로 트래픽 제너레이션이죠. 직접 마케팅의 핵심 요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CRM과 관련된 거고요. 그래서 정보 기술이 중요해요. 자, 글로벌 시장에서 도전의 기회. 디렉트 마케팅을 하러 이제 다른 나라에 진출한다면 그 나라의 보안 관련된 법률. 이를테면 유럽은 옵트아웃이 아니라 옵트인. 허락한 사람에게만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 미국은 허락하지 않은 사람한테만 안 보내면 되는데 여기는 옵트인 제도는 허락을 받은 사람한테만 가게 하는 거. 두 번째, 우편, 전화 시스템, 인터넷 시스템 보급 정도. 세 번째, 스마트폰의 보급 정도. 등등 따져봐야죠. 그 나라의 어차피 직접 마케팅이라는 게 이제 우편, 전화, 인터넷, 모바일, 스마트폰 이런 걸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보급됐는지 알아보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자, 그 다음 신뢰성 및 안전성. 그렇죠? 그 다음 다양한 지불 방식. 그렇죠. 그 다음에 따져봐야 될 게 윤리성이에요. 직접 마케팅은 잘못하면 윤리적으로 악용할 수 있죠. 고객 정보를 나쁜 식으로 쓴다든지. 자, 사생활 보호를 할 수 윤리적으로 사생활에 대한 보호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겠죠. 조심해야 되고. 자, 그다음 전화 바신 금지 제도 같은 게 있대요, 미국에.
그래서 이런 것도 예, 예, 이런 주제 이런 것도 잘 따져봐야 한다. 는 거죠. 자, 여기까지 IMC, Integrated Marketing Communication, 그 다음에 직접 마케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